완전히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김민석 총리를 군기를 잡습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난주에 이제 김민석 총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미국 나가면서 하지 말아라 강력히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일국의 총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뭐 국민의힘 쪽 유튜버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야 그러면 좀 고개를 좀 숙일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대놓고 김민석 총리한테 도발을 합니다. 한 것은 이 정청래 대표가 조국 당에 합당 제안을 했는데 이 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입니다. 관심 있는 조사죠. 이게 아직 초창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 조사니까 이 얘기 나오자마자 물어본 거예요. 네. 아직 여론조사에 완전히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 뭐 찬반이 굉장히 뜨거웠죠. 나오자마자 당원들과 지지자들 내 사이에. 생각에 찬반이 뜨거웠던 게 아니라 반대를 뜨겁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찬반은 한쪽으로 확 쏠려 있어요. 이미 당원들은. 저희도 앙케이트 해봤는데 실제로는 찬성이 훨씬 높더라고요. 민주당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48,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40인데 여기는 이제 전체고요. 국민의힘은 반대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층, 조국 혁신당 지지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확대해가지고 띄워봐서 이건데 저희가 해봤더니 민주당 지지층은 70%, 조국 혁신당 지지층은 79%. 저희 ARS 조사죠. ARS. 왜냐하면 우리가 전당원 투표 이제 할 텐데 결국은 ARS로 갈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ARS가 제일 중요한데 온라인 투표인데 저런 방식이죠. 유사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권리당원이 아니에요. 네. 권리당원은 지지층이죠. 일반 지지층인데 권리당원은 보통 저기서 50, 10%더 나온단 말이죠. 보통. 대개는 그렇죠. 통상. 예.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합당 여론이 압도적인데 지지층에서는 이해가 갈리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도 갈리고 이해가 갈리죠. 정치인들은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큰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뒤에 또 이제 당 대표 선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가 연임하려고 지금 합당을 불렀다. 근데 이제 그래서 자기가 연임해가지고 대선 후보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설에 의하면 조국을 불러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경쟁자인데 그 설이 너무 수준이 낮은 거 아닙니까? 절차와 시기의 문제만 좀 이견이 있을 뿐 합당에 대해서는 뭐 총론적으로 양당이 찬성한다는 거고 일단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렇게 찬성 의견이 떨어지고 반대가 많다는 거는 아무튼 민주당이나 싫다는 거죠. 조국 혁신당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원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힘이 합쳐지면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개혁신당 지지층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쳐지면 좋아하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대통령의 또 평소 지론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된 많이 알려져 지론이죠. 있잖아요. 오래된 지론이고. 시기와 절차에 대한 이견은 이제 정청래 대표 지도부가 어떻게 또 이번 주에 풀어가느냐. 근데 이번 주에 이해찬 대표 총리님 저희 전문 정국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갑론을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 물 밑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론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저는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희가 맞다. 이게 짧게 하고 저희가 김민석 총리를 그것 때문에 저희들까지 요거 넘었습니다. 김민석 총리를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론조사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포함시켰다고 해가지고 이거 정청래 연임 시키려고 김민석 당대표 출마를 막으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뭐 붙이면 다. 아니 여론조사에 김 총리 이름을 넣으면은 그 당대표 출마가 막아집니까? 무슨 논리를 너무 유치해서 무시할 이야기인데 제가 굳이 이 말을 짧게 하는 이유는 손석희 씨가 뉴스 하지 않는데 언론 영향력 계속 1위예요. 뉴스 하지 않는 긴 시간 동안도 계속 1위였거든요. 뉴스 하지 않는 손석희 씨가 영향력 1위 하는 거 출마하지도 않는 김 총리가 출마하지 않는 건 다 압니다. 출마하지도 않는 김 총리가 가상대회를 1위 하는 거 이런 걸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할 말이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그런 존재감이 안도감을 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놓고 뭐 바보 같은 얘기를 하길래 근데 많은 사람들 관심은 다음 조사에서는 다음에 어떻게 또 올 거냐.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아니 지지율 낮을 때 우리 넣어주세요 그러면 넣어줍니까? 그렇죠. 심적인 얘기는 다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듣죠. 예, 여러분들 뭐 들으시느냐고 짜증이 났을 텐데. 벌써 이제 작업 들어갔죠. 예, 이제 저 뭐 여론조사 가스라이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70%의 당원들이 이제 지지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정청래가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저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예,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날 돌렸더라고 여론조사를. 설문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바로 돌렸다. 그리고 저 여론조사에 여러분들이 뭐 참고할 부분은 있어요. 저게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맞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전히 털레반이 더 많다. 예, 그건 맞아요. 제가 뭐 지난번 당대표 선거나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놓고 보면은 털레반들이 우리보다 좀 많은 게 맞아요. 적어도 55대 45 정도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선거가 청래파가 54 그리고 친명이 46이 나왔습니다. 8% 차이가 났는데 우리가 그닥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 정도의 격차는 충분히 추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당원 투표할 때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어준은 저거에 확대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하우스 이펙트죠. 털레반들이 많이 응답을 하지 저 여론조사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털레반들은 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예컨대 최한욱 TV 지금 게시판에서 설문조사 하고 있잖아요. 10,000명이 넘게 했어요. 많이 한 거지 10,000명이면 5만 채널에서 10,000명이 설문조사를 많이 한 건데 제 채널에서는 합당 반대가 94%예요. 아 96%. 10,000명이 투표를 했으면은 야 샘플로 따지면 엄청 많은 건데 10,000명 10,000K 아니야 10,000K. 최한욱 TV에서는 합당 반대가 96%, 찬성이 4%예요. 아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야 최한욱 TV를 보고 보니까 합당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구나.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여론조사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건 저관여층들 그 다음에 털레반들이 응답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어준 채널에서는 하우스 이펙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김어준 그 여론조사 털에서는 뭐 70%가 넘는 뭐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 나와요. 70%에 가까운 이런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뭐 기분은 좋은데 별로 참고할 만한 가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김어준을 싫어해서 여론조사를 소개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60%한 초반 정도가 맞아요. 그러면 10% 정도가 거품인데 이건 거품이 너무 많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 거품론에 근거해서 보면은 지금 70대 뭐 20? 뭐 요 정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뭐 6대 3? 6대 4? 실제 여론 구도는 현재는 그럴 거다. 그리고 지금 아직 우리 당원들이 뭐가 문제인지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매블쇼 아마 보신 분들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이상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정청래가 추진하고 있는 조국당과의 합당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을 하면은 저는 변화할 거라고 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김어준이 이제 압도적인 화력의 우위잖아요. 막 공군으로 막 폭격해대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뭐 거의 독립군 수준이잖아요. 게릴라전을 해야 돼, 유격전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공하고 우리하고 지금 처지가 비슷한 거야. 베트공이
미국한테 압도적으로 화력의 열세였지만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장기전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단기적으로는 못 이겨요. 저렇게 뭐 여론조사 기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장난질을 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게릴라전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겨요. 저는 2달 동안 게릴라전 하면은 이긴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르니까. 그게 정당성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건 상황이 달라요. 김어준이 뭐 여론조사에 넣는 것도 우리 자유고, 예, 여론조사 빼는 것도 우리 자유다. 뭐 손석희를 예를 들면서, 예? 그 김민석 총리 여론조사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손석희 씨가 언론사에다가 나 언론 지금 그 뉴스 안 하니까 나 영향력 있는 언론인에서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손석희 씨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근데 지금 김민석 총리는 나 서울시장 절대 안 나가니까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집권 여당 민주당의 총리 아니에요. 그리고 김어준이는 민주당에 숟가락 얹고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놈 아니야. 그리고 민주당 스피커를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총리가 이거 제가 좀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좀 빼달라. 그러면 이거 빼줘야 정상 아니에요? 이치기야? 조중동이에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나는 언론인이고 나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나는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방송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민주당 스피커 명팔이 하면서 뭐 이재명 정부를 돕기 위해서 방송을 한다 주접을 떨면서 그래서 시청률 끌어가지고 시청자들 모아놓고 정작 지금 국민의 정부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거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안 한다고? 이건 얘기가 다르지. 지금 조중동들도 다 뺐어요. 민주진보 진영에서만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뺀 게 아니라 조중동들 레거시 미디어들도 지금 다 빼 안 넣어. 그리고 넣으면 안 되는 거지. 넣으면 안 되는 게 여론이 왜곡되잖아요. 김민석을 여론조사에 넣으면은 여론이 왜곡되는 거야. 안 나올 사람을 넣으면은 안 나올 사람의 지지율이 딴 사람한테 가야 될 게 김민석한테 가잖아. 김민석이 안 나오겠다라는데 김민석을 굳이 넣으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되잖아요. 정원호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금 정원호 구청장의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X에 정원호 딱 점 찍어줘가지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친명이라 정원호의 지지율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김민석 총리가 친명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오겠다라는 김민석을 굳이 넣으면은 정원호로 가야 될 표가 김민석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정원호 구청장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건 여론을 조작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 그렇게 따질 거면 뭐 무슨 존재감? 아니 저는 그것도 웃겨요. 존재감이라는 게 있대. 아니 존재감을 왜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존재감을 보여줘야 돼요? 그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안도감이 생긴대요. 아니 지금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원호 구청장이 지지율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김민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안도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지가 유치한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제대로 설명을 하든지. 존재감이라는 게 존재감 때문에 여론조사에 넣는데 그러면 존재감이 왜 필요한지 김민석의 존재감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는 뭐를 알고 있는 것처럼 쥐뿔도 아는 게 없으면서 뭔가 무슨 큰 뜻이 있는 것처럼 약을 판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땐. 아니 존재감이 왜 필요하냐고 지금. 그리고 김어준이 제 방송 보나 봐요. 그거 제가 한 얘기인데 그지? 김민석 당대표 못 나오게 만들려고
자꾸 여론조사에 넣는다. 어? 그런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뭐 유치하다 그래. 그게 왜 유치해? 아, 그럼 왜 넣는데? 왜 넣는지를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봐. 어? 막 총리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굳이 넣는 이유를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하면 내가 그런 얘기 안 하지. 그런데 그것 외에는 이걸 합리적으로 총리가 하지 말라고까지 하는데도 계속해서 나는 여론조사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박박 우기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 저는 방송을 하면서 정치 평론을 해야 되는데 김어준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아, 이렇게 해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 김어준이 그냥 정신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대가리가 미쳤나 보다. 아, 미쳐가지고 그냥 늦나 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 어? 김어준이 변태라, 그냥 미친놈이라 자꾸 김민석을 여론조사에 넣나 봅니다. 이렇게 정치평론을 할 수는 없잖아, 제 입장에서는. 아, 저기 무슨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없는데, 김민석을 계속 넣으려는 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서울시장 선거 임박해가지고, 야, 김민석이 서울시장 꼭 나와야 돼. 김민석이 안 나오면, 아, 서울시장 위험해. 이런 여론 만들어가지고, 정청래가,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아, 지금 불안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치면 우리 큰일 납니다. 김민석 총리를 좀 당에 보내주십시오. 서울시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정청래가. 그러면서 또 김어준이 여론조사 쫙 돌리고, 예? 정호로 불안하다. 정호로 가지고 힘들다. 서울시장 뺏기면은 이재명 정부 망한다. 김민석이 나와야 된다. 아, 이런 거 판 짤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되건 안 되건? 일단 해보는 거잖아. 꼭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일단 해본다는 거예요, 일단. 일단 깔아놓고, 분위기 깔아놓고, 나중에 봐가지고, 정호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은, 그때 가가지고, 야, 김민석이 나와야 된다. 김민석 아니면은 서울시장 진다. 그럼 또 털레반들이, 와, 우리 큰일 났다. 정호는 가지고 안 된다. 우리 서울시장 망한다. 그럼 정청래가 또 딴지 게시판 보고 와가지고, 대통령님 만나가지고, 대통령님 해외 순방 가는데, 공항에 가가지고, 쩔레쩔레 가가지고, 예? 아, 대통령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단지 게시판에 지금 위험합니다. 김민석이 안 나오면은 지금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한번 숙고해봐라. 그러면은 와, 김민석 총리 나오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동의하셨다. 그리고 쫙 사기치고 뭐 이러려는 거 아니야? 아니,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고서 뭘 유치하대, 유치하기는. 이게 딱 걸리니까 지금 씨발. 아니면 네가 한번 설명을 해봐. 김어준이 네가 존재감이 지금 뭐, 왜 존재감 뭐? 예? 아, 김민석이 당대표로 존재감을 보여줘야지. 김민석이 차기 주자로 존재감을 보여줘야지. 그 잘난 서울시장 하게 됐어요, 지금? 김민석이? 김민석의 존재감은 더 큰 곳으로 가야지. 당대표, 차기 주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태님, 우리가 바보인 줄, 어준이 지 말 해석 못할 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저런 궤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더 안심해요. 진짜 어디 지능이 모자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 민주당 당원들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모자란 사람들이 아침마다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요. 큰일인데. 근데 이분들이 그리고 제 방송을 보면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거 말이 안 되는 얘기구나. 이걸 좀 알 텐데 저분들은 그 세계에 빠져 있는 거야. 김어준 월드에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답답할 노릇이지. 근데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이 이거는 김민석 총리한테 들이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김어준은 김민석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구나. 김어준은 이재명 다음에 김어준이구나. 김어준이 진짜 최고 존엄이구나. 김어준의 영향력이 막강하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건 공개적으로 도발을 들이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이제. 전 잘 됐다고 생각해요. 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이 원래 이런 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지. 원래 이런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하고 김어준하고 이제 전면전이 붙었는데 한번 잘 싸워보기 바랍니다, 김어준 씨. 사람은 최근에 그 차은우 배우 탈세 문제로 이제 좀 시끄럽죠. 최근에 뭐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사적인 문제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박나래 씨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매니저들한테 갑질했다 이래가지고 나락으로 갔고, 차은우도 뭐 월드스타잖아요, 월드스타. 대한민국에 차은우를 건드릴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김수현도 그랬죠. 지금 작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김수현도 이제 뭐 세계적인 스타고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스타라고 생각했고, 차은우는 뭐 거의 뭐 진짜 연예계의 최고 존엄 수준의 인물이었어요. 근데 한 방에 나락을 가잖아요. 한 방에 나락으로 가잖아. 물론 뭐 탈세를 200억이나 했다라는 게 한 방은 아니지만 크게 한 방 한 거죠.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박나래도 그냥 끝나잖아.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 뭐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은 말 한마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 쳐들면 죽는 겁니다. 연예인은 대중 스타는 고개 쳐들면 죽는 거예요. 근데 김어준이 고개를 쳐들었어요. 지금 고개를 쳐든 거 아니에요. 총리도 개무시하고 시청자들도 개무시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총수님 역시 대단하다 이럴 사람들만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당수의 시청자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거야. 김어준이 지가 뭔데? 오만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돈이 많건 인기가 많건 그거는 신기루와 같고 저는 물거품과 같다고 봐요. 그래서 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겸손해야 돼요. 그 정치인이건 연예인이건 똑같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고개 쳐들는 그 순간 뒤지는 거예요. 무조건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김어준이 고개를 쳐들었죠? 예, 뒤질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뽀님, 치아누TV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 고개를 바짝 쳐들었다라는 건 뒤질 때가 됐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